네,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% 늘어난 386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. 특히 복지 분야가 123조 원으로 눈에 띄는데요. 복지 예산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30%가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 밖에 최근 북한 도발의 영향으로 국방 예산도 지난해보다 4% 늘린 39조 원으로 잡았습니다. 고한석 기자입니다. 내년 정부 예산안의 규모는 386조 7천억 원입니다. 10년 전보다 2.6배, 20년 전보다는 6배 넘게 증가해 우리 경제의 성장 정도를 가늠하게 합니다. 올해와 비교하면 3% 늘어나 증가폭은 다소 둔화했습니다. 그러나 정부는 올해 추경 11조 8천억 원이 내년 예산을 앞당겨 쓴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여전히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정부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수 개선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보건, 복지, 노동입니다.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의 31.8%인 122조 9천억 원을 씁니다. 특히 내년에는 임금 피크제 지원,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, 청년 고용 훈련 등 일자리 분야에 중점을 둬 관련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. 최근 북한 도발의 영향으로 국방 예산도 늘어납니다. 보통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에 맞추지만 내년에는 이를 넘는 4% 1조 5천억 원을 증액해 비무장지대 전력 강화와 사병 봉급 15% 인상 등에 씁니다. 이렇게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세수 등의 재정 수입은 지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결국 나라 빚은 갈수록 쌓여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%를 넘게 됩니다. YTN 고한석입니다.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실생활에 밀접한 여러 항목들이 눈에 띕니다. 특히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3개월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요. 또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는 127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.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때는 가구당 최대 2억 원을 2%에서 3%대의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노동계가 임금 피크제 같은 노동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실업급여도 올라갑니다. 최원석 기자입니다.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 엄마가 육아휴직을 합니다. 아빠가 뒤를 이어 육아휴직할 경우에는 한 달만 통상임금의 40%를 지원합니다. 하지만 내년부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 뒤 3개월까지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는 올라갑니다.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27만 3천 원 이하면 한 달에 최대 105만 원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12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 정부는 임금 피크제 같은 노동개혁안을 노동계가 받아들인다면 실업급여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평균 임금의 60%를 270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정부안입니다.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돼 만 12살 여자아이는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됩니다. 우수 중소기업이 제품을 TV 드라마 등에 노출시키는 간접 광고를 하려고 한다면 정부가 이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줍니다. 20여 개의 긴급 신고 전화를 재난 119, 범죄 112, 민원상담 110으로 줄이기 위한 예산도 반영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긴급 전화가 3개로 통합됩니다. YTN 최원석입니다.